오랜만에 돌아온 3등급 프로젝트고요. 자, 이게 좀 부지런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3등급 컷은 66에서 67, 4등급 컷은 53점 정도 됩니다. 자, 당연히 이 3점은 웬만하면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등급은 4점 문항 5개 정도, 4등급은요 1개에서 2개 정도 더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컷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옛날에 2, 3점 전문항 다 풀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점 중에서 좀 어려운 거랑 4점 초반부 문제, 이런 거 위주로 좀 문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풀 문제는 8번. 자, 8번. 곡선 이거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K가 이등분할 때 상수 K의 값은, 자, 그냥 정적분이면요 그림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계산 때리면 돼요. 근데 넓이는 언제 플러스가 되고 언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좀, 그걸 좀 캐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2차 함수는요 이렇게 0에서 5, y 콜 x인데 당연히 0,0 지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 교점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교점은요, 자, x제곱 빼기 5x랑 y는 x의 교점은 x제곱 빼기 6x는 0. 그러면 교점은 0 혹은 6이겠죠. 0 혹은 6이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당연히 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요, y는 x가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떠 있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0에서 6까지 위에 함수 y는 x 빼기 x제곱 뺐으니까 더하기 5x dx. 그러면 얘는 5x랑 x랑 더하면 6x 빼기 x제곱이죠. 그죠? 물론 이거 적분을 한 다음에 x는 k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계산해서 언제 2등분 되는지 계산을 통해서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요 0에서 6까지 이렇게 이 구간의 넓이잖아요. 근데 이 차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대칭축이 x 이꼴 3이 될 텐데 2등분하는 구간은 당연히 이렇게 2등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직선 어떻게 돼요? x 이꼴 3이 이 넓이를 2등분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숙련이 되면은 이렇게 안 가고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곡선에서 직선을 뺐잖아요. 이 뺀 직선을 마치 새로운 x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새로운 x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x축이 되니까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2등분 한다니까 2차 함수니까 절반에서 2등분 하겠네. 그럼 3 바로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거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계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이었고요. 자,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도 중요한 문제. 자, 일단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함수가 여러 개 나오겠지. 그럼 일단 함수의 관계를 일단 먼저 보는 거야. 자, 함수의 관계를 봅시다. 자, 두 함수의 관계는 일단 밑이 같아요. 그리고 어떤 평행이동 관계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봅시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때 x 기준으로 이만큼 우측으로 평행이동했죠. 그리고 y 기준으로 3분의 5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그리고 PQ가 있으니까 PQ도 이 평행이동을 따라갔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근데 자, 주의하셔야 될게요. 자,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점의 함수의 이동이고요, 함수의 이동, 그리고 점의 이동이 있어요. 점의 이동. 이 두 개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a의 x가 있고요, y는 로그 a의 x 빼기 3,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 함수는 3만큼 오른쪽을 민 거야. 그림을 그리면요, 자, 하나는 얘가 되고요, 하나는 3만큼 그대로 밀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3만큼 차이 나는 건 알겠어. 근데 이미의 점 두 개를 뽑았을 때 이 두 개가 3만큼 차이가 나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딱 생각을 해봐. 자, 이 점은 저기를 고르고 이 하나 점은 저기를 골라요. 당연히 3이 아니겠죠. 그럼 3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 A가 있어. 이 A를 3만큼 평행 이동시켜. 그걸 A'이라고 한다면 이 A'이 당연히 이 곡선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풀 때, 그럴 때 점의 이동이랑 함수의 이동이 이때는 일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아무 때나 뭐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지금 그래서 PQ가 함수의 이동은요, 우리 문제에서 함수의 이동은 지금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3분의 5만큼인데 이 PQ가 과연 이 이동을 따라갔는지 그거는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게 PQ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밑변이 밑변을 P라고 한다면 높이는 2P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요 루트 5P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PQ의 길이가 루트 5래 그냥.
그럼 P가 그냥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죠? 1대 2대 루트 5. 이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X좌표 차이가 1이고 Y좌표 차이가 지금은 2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는 함수의 이동 관점에서는 X좌표가 2칸, Y좌표가 3분의 5 만큼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함수의 이동을 따라가는 점의 이동은 아닌 거야. 지금의 문제에서는 이 둘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 이동은 잠시 접어둬도 돼. 그냥 점의 이동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한 칸, 두 칸 차이 나니까 이거 뭐 생각할 거 있나요? 문자를 둬야지. 그냥 문자를 둡시다. 한 칸, 두 칸 차이. 그러면 여기를 그냥 뭐 심플하게 A, B라도 그러면 여기는 1,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A 더하기 1, B 더하기 2겠죠. 자, 그리고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야. 자, 대입하면요 3분의 2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은 B, 3분의 2 A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분의 8은 B 더하기 2죠. 자, 2를 양변에 빼, 2를 넘겨.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연립합시다.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 뺄까요? 위에서 아래 빼면 3분의 2 A 더하기 2 제곱 세제곱 빼기 3분의 2 A 더하기 2는 빼기 더하기 3분의 1은 0이죠. 그죠? 자, 3분의 1을 넘겨 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여기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공통인수끼리 묶을까요? 자, 3분의 2 A 더하기 2 제곱으로 묶으면요 3분의 2 하나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 묶었으니까 1이 남는 거지. 는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얘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양변에서 약분이 되네. 자, 약분이 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1이죠. 자, 이게 1이래. 3분의 2에다 몇 제곱을 해야 1이 돼요? 빵 제곱을 해야 1이 되니까 A는요 마이너스 2, B는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가 됩니다. 자, K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A, B 결정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3분의 5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3분의 5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 그러면 4 넘기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7. 자, 9번도 중요한 문제. 점의 이동과 함수의 이동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10번. 자, 3차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xfx 위에서의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대요. 접선이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냥 직선 자체가 그냥 똑같은 직선인 거야.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겠죠. 자, 그리고 점이 나와요. 점. 무조건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점이 나오면 대입을 한다. 이것도 당연히 조건이야.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F0.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조건. 여기다 1 집어넣어. 1 더하기 1 곱하기 F1은 이게 2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 접선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겠죠. 기울기 일치. 자, 그럼요. 자, 여기에서 0,0에서의 기울기는 뭐야? F'0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해가지고 1 넣은 게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게 일치해야겠지. 자,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요. 미분 아니고 더하기 아니고 미분에다가 1 넣은 거. F1 더하기 F'1. 이 두 개가 일치한다. 자, 또 조건을 또 쓸 수가 있나?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자, fx에서 0,0에서의 접선이 있잖아요. 그 접선을 실제로 구해보자. y는 F'0 x죠, 그냥. 왜? 0,0 지나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죠? 자, 이 점이, 이게 접선이잖아요. 그리고 1,2에서의 접선이 둘 다 일치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이 1,2도 이 접선 위에 점이란 거야. 자, 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대입을 하라고. 자, 1,2를 집어넣어. 2는 F'0.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자, 3차 함수에서 모르는 게 최고차항 모르잖아. 그러면 fx를 뭐 x제곱,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d라고 하면 조건이 4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식이 4개 있지. 그럼 이제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건식을 뭘 더 뽑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4개 찾았잖아. 그럼 이제 게임 끝이라고. 자, 이거 연립합시다. 자, 그런데 그럼 무지성으로 해도 좋은데요. 자, F'0이 이래요. 그럼 이 식은요. 2는 F1 더하기 F'1이라는 건데 F1이 2잖아. 그러면 F'1은 0이라는 뜻이죠. 자, 요약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조건 F0은 0, F1은 2, F'1은 0, F'0은 2. 이 4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결정해보래요. 자, 물론 이제 3차 함수, 다항함수식 결정할 때 차수가 알려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a, x-2의 제곱을 갖고 있다던가 그렇게
조건을 구하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이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의 조건으로는요, 딱히 뭐 인수 정리를 쓸까, 뭐 0을 몇 개 갖고 있지, 뭐 그런 조건이 딱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야. 자,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 돼.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0 넣었을 때 0이야. 그러면 d가 0이죠. 1 넣었을 때 2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라는 뜻이에요. 자,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야. 미분합시다. f'x는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죠. 여기에 1 넣으면 0이라고. 그러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그리고 f'0이 2야. f'0은요 그럼 c가 그냥 2라는 뜻이네. 그죠? 자, c가 2니까 a 더하기 b는 그냥 0이에요. 자, a 더하기 b는 0이니까. 자, 이거 계산합시다. 자, 3a 더하기 2b는 c가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a 더하기 b는 0이에요. 이거 연립합시다. 자, 이거 2배하고 빼. 그럼 a는 마 2. 그럼 b는 2가 되겠네. 금방 찾는 거죠, 이런 거. 절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죠. 자, 그럼 b가 c고, 자, 쓸데없는 거 지우고. 자, f'2를 구해야 되니까 f'을 결정합시다. 자, a가 2래요.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b는 2니까 더하기 4x 더하기 2. 여기에다 2를 집어 넣으시면요. f'2는요. 4, 마 24 더하기 8 더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14. 별거 없죠. 10번도 그냥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중 어떻게 계산을 축약시킬지,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도대체 조건식은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쉬운 문제지만 잘 연습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자, 삼각함수 문제인데요. 삼각함수 문제는 항상 수능 관련 문제라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 이 두 가지를, 그래프 문제라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주기를 먼저 구합시다. 자, 주기는요. 자, 삼각함 파이,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그냥 파이잖아요. 근데 a분의 파이 x죠. 그냥 뭐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파이분의 a 파이니까 주기가 그냥 일단 a가 되네요. 주기 구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잘 하죠. 자, 주기가 a래. 주기가 a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연히 a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정삼각형이라잖아. 점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때 넓이를 구하라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ac가 한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 길이는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 탄젠트 함수가 0,0에서 점 대칭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직선을 하나 꽂았다? 근데 직선 자체도 0,0 대칭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B가 0,0에 대칭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탄젠트 함수는 0,0에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 또한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 알겠죠? 여기 길이가 각도가 60도니까 기울기는 알아. 어쨌든 기울기는 알지만 어쨌든 원점을 지나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걔도 원점 대칭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딱 봐도 0,0 대칭인데. 그럼 둘 다 0,0 대칭이니까 A, B 또한 0,0에 대칭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말은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대2 닮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A라며. 그럼 여기는 2분의 A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이걸 또 절반하는 거니까 B의 X좌표는 4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분의 A가 되고요. 자, 이 정삼각형에서 높이가 뭐 2분의 루트 3 A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변의 A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를 잘라 2분의 A가 돼.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러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외워도 좋고. 자, 이 높이가 2분의 루트 3 A인데요. 당연히 이 AB가 대칭적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또한 이 반씩 가져간다고. 반씩 사이좋게 가져간다고. 물론 이제 A는 이제 좌표가 음수 쪽이 찍히겠죠. 자, 그러면 이 높이를 반씩 사이좋게 가져갈 테니까 이 높이는 4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자, A 좌표는요. A의 Y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A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X 좌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B의 좌표가 다 구해졌잖아요. 자, 아까랑 똑같아. 점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입하자고. 함수에 대입하자고. 자, 대입을 합시다. 자, 탄젠트 X가 4분의 A인 거죠. 그러면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A가 4분의 루트 3 A가 나와야 돼요. 글씨 이쁘게 4분의 루트 3 A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약분되죠? A 약분되면 이건 뭐예요? 탄젠트 4분의 파이잖아. 탄젠트 4분의 파이 몇이에요?
그냥 1이지. 그러면 a는 역수를 취하면 되나? 그럼 a는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자, 구하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한 변만 알면 되죠. 한 변이 a였잖아.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 a제곱은 3분의 16 약분하면 3분의 4 루트 3. 3번 11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12번 13번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하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패스를 합시다. 일단 패스합시다. 하면 너무 좋은데. 자, 그리고 18번 갑시다. 18번 이런 거 수열 3점에서 은근히 또 관찰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연습하면 다 똑같아.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물론 연습은 해야겠지. 자, 시그마 수열 AN이 뭔지 안 알려줬어. 한만 알려줬어. 자, 앞에는 1에서 10까지고 앞 뒤에는 1에서 7까지. 그래 56이래. 뒤에도 1에서 10까지고 여기선 1에서 7인데 1에서 8이네. 뭐 알겠어. 그리고 A8을 구하래요. 자, 이거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관찰하는 거야. 분명 뭔가가 있으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아. 자, 그럼 관찰하는 거야. 이게 뭔가가, 왜냐면 수열 AN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계산해. 계산 아무도 못하는 거죠. 아, 좋아. 그러면 이게 뭔가 당연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어. 있으니까 되겠지. 그래 놓고 나서 보잖아요. 여기가 비율이 2고 1이지. 개수만 봤을 때. 여기는 1대 2분의 1이지. 아, 그게 좀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 이걸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랑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에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에다 곱하기 2를 해보는 거야. 곱하기 2를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는 여기다 써도 되겠죠. 상수는 앞에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는 2를 곱했으니까 112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번식을 한 번 더 쓸게요. 2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는 100인데 이 두 식의 구조가 거의 똑같죠. 뭐만 달라요? 하나는 8이고 하나는 7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앞에 빼기잖아. 여기는 A1, A2부터 A1, A2 쭉쭉쭉 A7, A8까지 A8을 한 번 더 뺀 거죠. 이 앞에는요. 앞에 빼기잖아. A1 빼고 A2 빼고 A3 빼고 쭉쭉쭉쭉 A7까지만 뺀 거지. 밑에 식이 A8을 한 번 더 뺀 거죠. 그죠? 그럼 위에 식에서도 A8을 빼주면 똑같겠지. 그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112 빼기 A8은 100. 그럼 A8은 12. 자, 이런 건 이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어쨌든 3점이고 어쨌든 고만고만한 문제가 나와. 연습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도 풀 수 있어요. 별거 없죠? 이거 들어보니까 별거 없지. 자, 18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20번은 조금 어려운데 포기할 수가 없어. 20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 fx를 줬어. fx는 확정이야. 어디에서? 0에서 1까지는 fx 확정이고 그런데 다른 구간에서는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다른 구간에서는 뭘로 정하는 거야? 얘로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에서 1까지밖에 없는데 1에서 2까지를 찾아보래요. 1에서 2까지. 근데 0에서 1? 1에서 2? 너를 봤더니 한 칸 차이야? 얘도 뭔가 있겠지? 자, 이 조건 한번 써봅시다. 자, x가 0에서 1까지일 땐 fx는요 그냥 x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x가 0부터니까 제한이 없는 거야. fx 더하기 1 fx 더하기 1 빼기 x fx는 ax 더하기 b.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쨌든 0에서 1까지 fx를 알고 있잖아요. 그치? 일단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긴 한데 무한대고 나발이고 일단 알고 있는 게 0에서 1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도 0에서 1까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은요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일단은 0에서 1까지만 째려보자고. 자, 0에서 1까지만 째려보면 뭐가 좋아요? fx를 알잖아. 그래서 fx 대신에 x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fx 더하기 1은 x제곱이 되죠. 얘가 왜? 0에서 1까지는 이 구간만 보기로 했으니까 fx가 x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넘기면 그냥 x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일단은 웬만하면 fx가 궁금한 거야. 웬만하면 대부분. 그죠? 그러면 fx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잠깐 t라고 치환을 할게. 자, 그러면요 x가 0에서 1까지죠. 그럼 t는 1 더했으니까 1에서 2까지죠. 이렇게 이 x 더하기 1이 다음 구간을 알려주는 거야. 한 칸 다음 구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t는요 t는 이제 x는 t마 1이 되는 겁니다. t마
1제곱 더하기 a t마 1 더하기 b. 자, 우리는 원래는 0에서 1까지의 fx를 알고 있었어. 나머지 구간 몰랐어. 근데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1에서 2까지의 fx를 구한 거예요. 이 t를 그냥 다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변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뭐 딱히 겹치는 것만 없으면. 그죠? 이 치환은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1에서 2까지를 함수를 구했어. 아, 이렇게 항등식으로 다음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다음 구간이 처음 구간은 0에서 1이지. 다음 구간 1에서 2겠지. 왜요? 여기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구간을 한 칸씩 알려주는 거라고. 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x는 1에서도 미분 가능하겠죠. x1에서 함수가 바뀌잖아요. 한 번은 x, 한 번은 얘. 함수가 바뀌잖아. 그때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왼쪽 함수에서 1 넣으면 1이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1 넣으면 1 나와야 되죠. 1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b는 일단 1이네요. 자, 그리고 얘 기울기 f'1 왼쪽에서의 기울기 1이죠. 그럼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도 1 나와 주셔야지. 자, f'x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하실 수 있나?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헷갈리면 그냥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여기다 1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a도 1이네요. a 값 또한 1이네. 자, fx를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1에서 2까지 fx를. 그걸 적분한 다음에 60을 곱하래요. 자, 적분하기 전에 일단 전개합시다. x제곱 마 2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1 없어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래요. 1에서 2까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dx. 자,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1, 2. 자, 이거는 한 번에 해도 되고 2 넣고 1 넣고 빼도 되고. 자, 2 넣고 1 넣고 빼자. 자, 2 넣으면 3분의 8 빼기 4 2 더하기 2 없어져. 빼기 1 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그러면 3분의 7 더하기 2분의 1 빼기 1이죠. 그죠? 여기에 60을 곱하라고? 여기에 60을 곱해. 60을 곱하시면요. 20이니까 140 더하기 30 빼기 60이니까 답은 90인가요? 아, 항상 이래, 항상. 110이죠, 110.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번 풀었는데, 20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항등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다음 구간을 식으로 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번 강조할게요. 20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20번 중요한 문제. 자, 그리고 공통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확통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확통도 주요 문항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28번, 29번 풀어볼게요. 자, 26번. 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데 임의로 아무거나 3개를 꺼냈는데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라는 건 1, 2, 3, 4거나 5월 7 이상이라는 거야. 7, 8, 9, 10이죠. 그럼 이거 분류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가지수가 어때요? 너무 많잖아. 이게 몇 가지야? 8가지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류를 했어.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반대편을 보낸 거예요. 반대편을 본다는 게 뭐예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사건은 언제 쓰는 거예요? 분류를 해봤더니 내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나보고 이만큼을 구하래.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만큼은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사건은 언제 쓰는 거냐? 분류를 해봤더니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여사건을 쓰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사건도 이 전체 집합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돼. 제대로 분류를 안 했는데 여사건을 쓰면 큰일 납니다. 자,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의 확률은요. 전체 확률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그럼 1, 2, 3, 4, 5나 6일 때 5 혹은 6일 때를 빼면 되는 거죠. 그 확률을. 그죠? 그럼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순간이 5일 때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가장 작은 수가 5래. 그럼 5를 하나 확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6, 7, 8, 9, 10 여기에서 5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되는 거야. 그죠? 순서는 당연히 상관없고요. 분모에는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10C3이 깔리겠죠. 자, 그리고 6일 때는요. 가장 작은 수가 6이래. 그러면 6을 깔고 자, 나머지를 얘네들 중에서 뽑아야겠죠. 당연히 작은 수가 6이니까 그러면 4C2 10C3분의 4C 이거를 더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사건에는 겹치는 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26번은 별거 없는데 중요한 문제. 여사건을 쓰는 중요한 문제.
자, 그리고 27번은 제가 풀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통계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통계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통계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좀 몰아서 찍어 볼게요. 어쨌든 이런 건데 평상시에 짤짤이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날 잡고 그냥 제대로 잡고 그냥 계속 가는 게 나아. 통계는 여러분들 통계 공부하기 싫은 거 아는데 날 잡고 한번 통계 진짜 제대로 한번 패세요. 알겠죠? 자, 2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 문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킬러 주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입니다. 자, fx가 루트 x보다 크대요. 크거나 같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어차피 1, 2, 3, 4밖에 없다고. 그럼 넣어보는 거야. 자, 1 넣으면 f1은요. f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f2는요. 루트 2니까 1보다 살짝 큰 거죠. 그러면 2보다 커야겠네. 왜요? 이 f1, 2, 3, 4는 이 결과값이 치역이, 즉 치역이 1, 2, 3, 4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에 루트 2보다 크다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왜? 어차피 결과값은 1, 2, 3, 4 중에 하나라서. 그죠? 자, 그 다음에 f3은요. 당연히 2보다 커야 됩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루트 3보다 커야 되는 건데 굳이 루트 3이라 쓸 이유가 없어. 어차피 1, 2, 3, 4 중에 하나라서. 자, f4는요. 얘도 여전히 2보다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5부터는요. 이게 3으로 변하겠죠. 그죠? 자, 이런 조건이 있어. 이런 대전제가 있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치역이 뭐야? 이 총알을 받는 y값이 3개란 거잖아요.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즉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다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치역이 그냥 심플하게 1, 2, 3인 경우. 두 번째 치역이 1, 2, 4인 경우. 세 번째 치역이 1, 3, 4인 경우. 네 번째 치역이 이제 1이 없고 2, 3, 4인 경우. 4가지밖에 없겠죠. 그냥 이거를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대응 관계를 그리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1, 2, 3, 4, 5 그리고 1, 2, 3, 4인데 1, 2, 3만 대응이 되어라. 그죠? 근데 잘 보시면요. F2, F3, F4, F5가 2보단 커야 돼요. 1로 갈 수 있는 건 F1밖에 없어. 근데 1이 대응되라고 하잖아. 그럼 1이 1로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유로운 것 같아 이제. 자, 그러면 2도 2, 3은 갈 수 있고 얘도 2, 3, 얘도 2, 3, 얘도 2, 3 얘도 선택권이 2, 3이 있고요. 얘도 선택권이 2, 3이 있어요. 얘도 선택권이 2, 3이 있고요. 얘도 선택권이 2, 3이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2의 4제곱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1, 2, 3이 모두 대응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 3, 4, 5가 전부 다 2로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부 다 3으로 대응되면 안 되는 거고 몇 개인지는 상관없어. 최소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두 가지를 빼면 되는 거죠. 2, 2, 2, 2 빼고 3, 3, 3, 3 빼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의 4제곱 빼기 2가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케이스 1, 2, 3, 4, 5 그리고 1, 2, 3, 4인데 1, 2, 4만 대응이 되어라. 1, 2, 4만 대응이 되어라. 자, 아까랑 같은 논리에 의해서 1은 1로 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2, 3, 4, 5가 2, 4, 2, 4, 2, 4 얘도 2, 4, 얘도 2, 4, 얘도 2, 4, 2, 4 총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2, 4, 2, 4, 2, 4, 2, 4 그럼 마찬가지로 2의 4제곱 하고 전부 다 2로 가면 안 되고 전부 다 4로 가면 안 돼. 두 가지를 빼야 돼. 별거 없죠. 자, 세 번째 1, 2, 3, 4, 5 1, 2, 3, 4 1, 3, 4로 대응이 되어야 된대. 1, 3, 4 1, 3, 4 자, 1, 3, 4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그래, 알겠어. 자, 마찬가지로 F1은 1로 갈 수밖에 없어. 아, 잠시만, 잘못 썼죠. 아, 이거 뻘짓했네 또.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잘 보시면요. 처음부터 잘못 풀었네. 좀 안 해. 자, F1이 1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3도 F5가 갈 수밖에 없어. 그죠? F5는 3보다 커야 되잖아. 2로 갈 수가 없다고. 아, 이런 바보. 자, 그럼요. 아, 이거 좀 안 해. 자, 2, 3, 4가 대응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2, 3, 4는 2 또는 3으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2의 세제곱이고 2의 세제곱인데 전부 다 3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하나만 빼주면 돼. 아유, 제가 자꾸 확통해서 실수를 하네요. 확통이 어렵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F5가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확정이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2, 3, 4가 2의 세제곱으로 갈 수 있는데 전부 다 4로 대응되는 경우는 빼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2로 대응되는 건 괜찮죠? 그건 1, 2, 4가 다 총을 맞았으니까. 아이고, 확통이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F5는요. F5는 3, 4니까 얘는 이제 자유로워. F2, 3, 4는요. 2, 3, 4도 2보다 커야 되는데 얘도 3, 4 갈 수 있고 얘도 3, 4 선택권이 3, 4 얘도 3, 4 이제는 그럼 아까처럼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4제곱이고 전부 다 3으로 가는 경우랑 전부 다 4로 가는 경우 그걸 다 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2, 3, 4로 가는 경우를 풀어봅시다. 이게 좀 중요해요. 1, 2, 3, 4, 5 2, 3, 4만 쓸까? 2, 3, 4 자, 1은 이제
누구랑 갈 수 있어요? 1은요. 2, 3, 4 대응 될 수 있죠. 2도 2, 3, 4 대응 될 수 있고요. 3도 2, 3, 4 대응 될 수 있죠. 2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 그죠? 4도 2, 3, 4 다 대응 되죠. 5는요? 5는 3 아니면 4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겠어? 당연히 5가 주인공이겠죠. 그럼 5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만약에 5가 3으로 대응을 됐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1, 2, 3, 4가 1, 2, 3, 4는 이제 2, 3, 4 아무렇게나 갈 수 있어. 근데 칸은 다 채워야 돼. 총알은 다 한 명씩 최소한 맞아야 돼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그러면 무지성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돼? 1, 2, 3, 4가 2, 3, 4, 2, 3, 4, 2, 3, 4, 2, 3, 4 무지성으로 배열하면 3의 4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빼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전체 사건을 분류해볼까요? 자, 2, 3, 4 기준 분류해봅시다. 자, 2, 3, 4 3은 무조건 총알을 맞아요. 근데 2랑 3이랑 4가 모두 다 총알을 맞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조금 왼쪽에다 쓸까? 전부 다 총알을 맞았을 수도 있고 2는 안 맞고 3, 4만 총알은 맞고 4는 안 맞고 2, 3만 총알은 맞고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3만 총알 맞고 2, 3이 총알 안 맞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전체 사건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3의 4제곱인 거야. 전부가. 근데 누구 제껴야 돼? 얘 제껴야 되죠. 자, 그럼요. 제낄 경우의 수만 셉시다. 3만 총알을 맞는 건 그냥 한 가지 제겠죠. 1, 2, 3, 4가 전부 다 3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자, 그리고 2 빼고 3과 4에만 대응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2가 없는 놈이라 생각해. 그러면 3이랑 4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 2, 3, 4가 3, 4에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이고요. 그죠? 2의 4제곱인데 결국은 3, 4 둘 다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3만 대응되는 경우 한 가지 빼주셔야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로 2의 4제곱 빼기 1이 됩니다.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전체 3의 4제곱에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얘가 나오겠죠. 자, 뺍시다. 자, 2의 4제곱 빼기 1 더하기 2의 4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거 계산하시면요 16, 32, 31이거든요 얘는 3, 9, 9, 3, 3, 9, 9, 81이니까 빼면요 50이 돼요. 그죠? 자, 이 50은 뭐예요? F5가 3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푼 거죠. 그러면 F5가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거를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죠. F5가 4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요 이때에도 1은요 2, 3, 4 다 갈 수 있어. 2도 2, 3, 4 다 갈 수 있어. 3도 4도. 그러면 아까랑 차이가 거의 없어. 상황이 그냥 똑같은 상황이야. 물론 그냥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50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계산해봅시다. 총 계산한 거 얘는 7이고요 얘는 7 얘는 16에서 4니까 14 그러면 28 28에다가 100 더하니까 답은 128. 자, 제가 초반에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통이 어렵죠.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풀면서 계속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28번.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29번인데요 29번 별거 없어요. 통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빡세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 돼요. 문제가 별거 없어.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기본 상식이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연속적인 확률 분포, 이게 표를 그리는 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본 적 있을 거야. 없으면 안 돼. 자, 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이산이 뭐야? 이게 띄엄띄엄 떨어진 것들을 이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겠죠. 그죠?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요, 이 확률을 그냥 다 더한 게 1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이 면적을 다 더한 게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을 물어볼 때 항상 적분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면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확률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되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미 아셨어야 하고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총 넓이가 1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gx도 0에서 6까지 변수를 갖는데요. x가 0에서 6까지 움직여. 자, 그러면 gx도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총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옵니다. 그게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확률 다 더하면 1이겠죠. 자, 그러면요. 자, 얘를 양변 0에서 6까지 정적분을 해. 새로 쓸까요? 새 걸로 씁시다. 0에서 6까지 fx, dx 헷갈리니까 두 개 찢어져서 gx, dx는 0에서 6까지 k, dx죠. k는 그냥 상수. 자, 그러면요. 얘는 뭐가 돼? 총적분, 연속 확률 변수에서 총적분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확률을 다 더한 거야. 확률을 다 더한 거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gx도요. 0에서 6까지 변수를 가죠. 그럼 0에서 6까지 총적분 했을 때 gx도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 1이 나오겠죠. 확률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확률을 다 더했어. 1이 되겠지. 자, 주사위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쭉쭉쭉 6이 나올 확률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1 더하기 1이니까. 자, 그럼 0에서 6까지 KDX는 2가 되어야 되는데, KDX가 뭐지? K가 뭐지? 자, K 그냥 숫자죠. 자, 숫자 적분은 KX가 되겠지. 이 미분하면 K가 되고. 자, 0에서 6. 그러면 6K가 되겠죠. 6K는 2. 그럼 K는 3분의 1이 됩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어려운 수학 지식 하나도 안 썼죠. 계산도 쉬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K를 구했죠. 자, K를 구했으면 자, 대답하는 게 뭐야? PY. Y는 Y의 확률 변수의 함수는 GX죠. 아, GX를 적분을 하는 거네. 근데 K가 3분의 1이니까 2부터 5까지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연속 확률 변수는 항상 확률을 대답할 때 적분을 통해서 확률을 대답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이 뭐야? 2에서 5까지 GX, DX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식을 써야죠. 자, 그럼 얘 양변 2에서 5까지 정적분을 걸어. 그럼 2에서 5까지 fx, dx 더하기 2에서 5까지 gx, dx는 2에서 5까지 3분의 1 dx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x 그냥 우리 주어진 거잖아, 사실상. 그럼 얘 구할 수 있지. 얘 그냥 계산하면 되죠. 얘가 궁금한 건데 얘 알아? 얘 알아. 그럼 얘도 알 수 있겠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자, 한번 계산까지 해봅시다. 자, 얘는요. 얘부터 계산할까? 계산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3분의 1 x 2에서 5니까 3분의 5 빼기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1이 됩니다. 그냥 별거 없네요. 얘는 1이 됩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2에서 5까지잖아. 그럼 2에서 5까지면 사실상 2가 여기쯤 있을 테고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그죠? 자, 근데 3에서 5까지는 너무 쉬워. 그냥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적분이고 나발이고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밑변 2, 높이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적분값이 2분의 1. 그럼 여기만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뭐 도형으로 푸셔도 되고 뭐 적분을 하셔도 되고. 자, 근데 이 함수가 기울기가 x가 3 갈 때 y가 4분의 1만큼 가니까 기울기가 1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사실상 y는 12분의 1 x인 거예요. 그럼 2 넣었을 때 여기가 6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사다리꼴 넓이로 구합시다. 사다리꼴 넓이, 밑변 6분의 1이라고 인정해. 밑변, 윗변. 그러니까 이거를 높여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눕혔으면 윗변이 뚝배기가 6분의 1, 아랫변이 4분의 1이고 높이가 1, 그리고 나누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요. 귀찮아. 자,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12분의 5인가요? 12분의 5에다가 맞나?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5에다가 2분의 1 나눴으니까 여기 확률은 2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24분의 5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24분의 12니까 24분의 17이 돼요. 여기는 24분의 17이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건 얘야. 얘 이항시켜. 그러면 2에서 5까지 gx, dx는 얼마야? 1에서 24분의 17을 빼면 되니까 24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이게 답이야? 약분도 안 되고 그럼 2개 더하라고 31. 29번도 별거 없는 문제였습니다. 통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등급 프로젝트 제 또 시간이 좀 이제 좀 널널해졌으니까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